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볼 덕이동 주민 총연합회장 오정환입니다. 오늘은 토론회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주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어떤 분에게 행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고 그 이를 지키겠다고 하는 후보들의 어떤 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제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고요. 우리 8,000명 카페와 또 여기에 이제 탄현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또 덕이동과 탄현동의 모든 카페에 게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좀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예. 본 토론회는 이제 선관위에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고요. 그래서 이제 양당 후보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시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 어느 한 당에 치우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회 진행 방식은요. 이제 이 주제는 우리 하이파크 시티의 8,000명 카페에서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고양시 이슈, 그러니까 덕이동 이슈 5개, 그다음에 고양시 이슈 2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국가적 이슈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후보들께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 이제 답변이라든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순서가 중요한데요. 이제 좌석 배치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오른쪽에는 기호 1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님을 자리를 했고요. 왼쪽에는 기호 2번 김용태 후보님의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순서나 또 이제 처음 인사말부터 이제 질문 순서들이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이제 후보님들께 이제 양해를 구하거나 이제 두 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제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또 다른 분이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말을 어떤 분이 먼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자, 그러면 1분 30초씩 양당 후보님께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덕이동 주민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애타셨습니까? 그 마음들 제가 잘 듣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명함을 돌리는 곳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입니다. 이채, 양명수, 이태원 참사,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죽었습니다. 군대를 보냈더니 최선상병 죽어서 왔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주요 피의자를 호주로 대사빌면에서 도피시켰다가 이번에 해임이 아니라 사퇴를 받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무슨 보일러입니까? 왜 처가댁 땅으로 휘게 만듭니까? 주가 조작,
의혹, 검찰 보고서에 이미 23억이라는 수익금이 있다,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덕유동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대한민국 주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뒤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탄난 경제도 여러분들이 다시 살릴 기회를 4월 10일 날 꼭 투표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모시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적 의제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 제가 그 시간을 보고요. 이제 양당 후보님께서 시간을 잘 이제 지켜주시도록 노력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앞선 후보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만약에 초과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후보에게도 10%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후보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이동, 탄영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 재산 제값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터 센터 이거 보면서 제가 가장 흥분했던 게 데이터 센터 착공도 안 했는데 이미 집값이 7천만 원 이상 빠졌다. 그리고 전세도 다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이 문제에 목숨 걸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일산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괜찮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그 도시의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그 집의 하드웨어 가치인데 사실 일산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재산 가치 정말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들 재산 가치 확실하게 제값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탄현동, 덕이동, 탄현역이 있지만 특히 덕이동 경우에는 왜 제값받지 못할까? 데이터 센터 말고 바로 교통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통 문제를 한번 화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덕이동, 탄현동의 재산 가치 여러분들 제값받을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킹핀이 교통 문제 어떻게 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덕이동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덕이동의 주요 5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예, 5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양 후보에게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이슈는 그 지하철 3호선 덕이역 연장 현안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작년에 그 누리버스와 67번 버스가 이제 그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그 교통 그 여건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누리버스와 이 67번 버스는 이 대화역을 가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수많은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수년에 걸쳐서 3호선 덕이역 연장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대선 공약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꼽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덕이동 그러니까는 3호선을 덕이역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그 두 후보님의 그 입장과 견해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 이 두 이슈들은 먼저 각 후보님들이 1분 30초씩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한 후보님이 상대 후보님에게 1분 정도 그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답변 또한 1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물론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
그 후보들의 입장을 갖다가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의 질의를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선관위에 이미 보고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본 토론회를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사말을 김영환 후보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용태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 예. 예, 저 김용태 도기역 반드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12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도기역 못 만듭니다. 큰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낮에는 버스만 보더라도 버스가 텅텅 매다 다닙니다. 자, 세상사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재정사업인데 재정에 그냥 돈을 막 투입할 수가 없죠. 사실 여기에 만약에 역을 만든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미어 터질 겁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에는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제 타당성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럼 경제 타당성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이 경제 자유 구역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 가서 제가 산자부 장관하고 결판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해달라.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그럼 당연히 유동인구가 늘 것이고 산업 유발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 타당성 검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해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산자부 장관 만나서 한번 단판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예, 도기역 주민 여러분, 지하철 3호선 문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3호선 연장 문제 저도 꼭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머리로 해결하느냐? 아까 재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잘못하셨어요. 민자 제한 사업입니다. 2020년 기재부에서 민자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0.66 나왔습니다. BC. 예타가 1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올릴지 이게 중요한데 우리 김용태 후보께서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경제자유구역법 2002년에 법안심사 소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인천, 광양, 부산 세 군데 지정됐었어요. 근데 광양, 부산 경제자유구역으로 혜택 본 게 없습니다. 이제사 22년이 지난 이제사 인천이 약간 혜택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맹아를 트기 시작했어요. 자, 22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일머리로 풀어야 됩니다. 산자부 장관 지정할 수 있죠.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민주당 당론으로 국가재정법 이번에 법원심사 소위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50만 이상 대도시 적경지역에서는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그 법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그런데 국힘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이거 재정 파탄난다. 자, 1분 30초 지났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 예. 1분 상대 후보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1분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경제자유구역 송도 인재 비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법 2002년에 정부 제안으로 입법 발의됐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법도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 지정이 됐죠. 예, 광주 지정됐죠. 예. 그 다음에 동해권 지정이 됐죠. 예. 여기 외투기업 몇 개 들어온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동해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경기도 이제 4개입니다. 4개. 예, 다른 입법 방식으로 이를테면 산업부의 기회발전 특구나 산업발전 특구나 여기 이미 법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도 있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있습니다. 왜 20년 30년 기다리게 한 다음에 그 또 3호선 연장하려면 또 10년 더 걸려서 30년 이상씩 왜 도기동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 통과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송도회가 있습니다. 송도가 시간이 오래 끌긴 했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도권 정비법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뭐를 만드는 거냐면 바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수정법과 이 수도권 수정법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자부하시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그거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정말 눈꽃만밖에 안 됩니다. 이 수정법이 부과하는 어마어마한 중과세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송도가 그래도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해내죠 당연히. 사선 국회의원 집권여당인데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하는 일이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덕이형을 여기 논다고 칩시다. 그럼 가자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덕이역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가자동 가서도 얘기할 텐데 덕이역은 3호선을 연장해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자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자역 가서 어영부영 얘기 않겠습니다. 가자역은 결국은 9호선 연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내야죠. 당연히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그냥은 못합니다. BC값을 맞춰야 되거든요. 즉 경제 타당성을. 저는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만이 답이고 우리 김영환 의원이 얘기하는 테크노밸리 그 세제 혜택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기업들 안 들어옵니다. 기껏해야 소위 시에서 부과하는 그 세금 감면해 주는 건데 그리고 시에서 일부 그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갖고는 기업 유치 못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후보님, 저 법안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요, 국내 기업에게 혜택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외투 기업에 초점이 맞춘 기업 법입니다. 형식과 틀이. 그런데 판교 한번 보십시오. 제1판교, 2판교, 22년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170조입니다. 거기에 몇 개 기업 들어온 줄 아십니까? 1600개 기업입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10년 안에 다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식과 틀은 다른 적용을 통해서 규제 특례, 세제 특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외투 기업에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외투 기업 보자고 20년, 30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수요를 차자고 또 개발 사업하고 또 기다리게 만들면서 이 지하철 3호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긴 시간 덕이동 주민들 또 오래 사시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1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분씩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추가 1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의원. 여러분 12년 충분히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하고 사실 집권당 최고 10세였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게 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초사 뜨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분명하게 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돌파하겠다. 그리고 송도와 같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세대 혜택 나옵니다. 속도 빨리 하는 건 국회의원 실력입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이 사실 그 등치에 국토부 장관 했는데 왜 못했습니까? 테크노밸리가 좋으면 왜 못했습니까? 안 되는 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는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권여당의 힘으로 사돈 중진형을 밀어붙여야죠. 저는 이 분명한 추진 전략 갖고 정말 간단 없이 밀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야죠.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자는 가자대로 덕역은 덕역대로 만들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저는 다음으로 김영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후보님이 12년간 멈췄다고 그러는데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GTX-A 개통식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12월에 여기 개통됩니다. 지난 5년간 착실히 공사했습니다. 여기 덕이지구 주민들께서 연결망만
버스 노선만 연결망만 제대로 된다면 킨텍스역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중앙선과 함께 연결됐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까? 대심도 국토부 대광에서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놀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문제는 5년 동안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덕이역 신설 문제도 일머리로 제대로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덕이역이 여러분들께서 예. 바라고 원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릴 1분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두 후보의 입장과 견해를 들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딱 한 개의 그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0초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각 후보님이 동일하게 1분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십니까? 3호선을 제가 인터넷에다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려 놨습니다. 지금 3호선 기지창이 제축기지에 있습니다. 제축기지 거 파주로 옮기고 서울 편입시키면은 경제성 다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님들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원래 민자 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현대건설 측에서 지축 차량기지 개발 조건으로 제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PC가 안 나온 겁니다. 0.66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애타는 심정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붙여서 특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악한 조건에서 부동산이 지금 폭망하는 조건에서 민자 제한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타의 조건들을 붙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 그림 그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세세하고 섬세한 정책들이 보탬이 돼야 그래야 BC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BC 없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재정법 개정하면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이거 연결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추진해왔던 민자 제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 말씀하신 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정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철도 국가가 나야죠 당연히. 근데 국가가 무턱대고 또 적자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철도를 그냥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거기에 기업 들어와서 이게 가장 중요한 추진 전략이고요. 제가 이 덕이역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킨텍스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탄현동 덕이동 주민 여러분 킨텍스 얘기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덕이역 12년 전부터 약속했는데 국회의원 두 사람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까지 했던 덕이역 얘기는 하나도 없고 킨텍스역 지금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덕이역을 만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추진 전략으로 제가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간담회에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은 두 분 후보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첫 번째 GTX 첫 번째 3호선 덕이역 연장 이슈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